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에서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마인드 해킹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연 인간의 마음을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해킹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경영학자 임병철 교수님, 심리학자 이상규 박사님, 사회학자 최미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학자 최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상규입니다. 경영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임병철입니다. 마인드 해킹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상규 박사님, 심리학적 관점에서 마인드 해킹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 마인드 해킹은 공식적인 학술 용어는 아니지만 이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현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특정 의견을 반복적으로 주입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감정을 자극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스라이팅과도 유사한데 가스라이팅이 상대방의 현실인식을 왜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마인드 해킹은 더 넓은 범위에서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특정 진로를 선택하도록 은근슬쩍 영향을 미치거나 친구가 특정 영화나 음식을 추천하면서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정 방향으로의 유도라고 말씀해 주셨군요. 임병철 교수님, 경영학,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기법들이 이미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마케팅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심리적 장치들을 사용합니다. 행동경제학의 너츠 이론은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이 제시한 것으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이끄는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설득이나 강제가 아닌 선택 구조의 설계를 통한 행동 유도입니다. 또한 희소성의 원리, 다른 사람들의 구매 후기나 추천 등 심리학적 원리들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를 마인드 해킹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미 상업적으로는 널리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효과의 범위와 윤리적 문제는 별개로 논의해야겠지만요. 네, 윤리적 문제도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최미희 교수님, 사회학적 관점에서 마인드 해킹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사회학에서는 개인의 심리를 넘어선 집단적 현상에 주목합니다. 에밀 뒤르켐의 집합적 의식 개념이나 막스 베버의 사회적 행동 이론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들의 행동은 사회적 맥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됩니다. 미디어나 SNS를 통한 여론 조작, 가짜뉴스 확산 등은 이러한 집단적 의식 형성 과정에 개입하는 일종의 사회적 마인드 해킹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는 시도들이죠. 이는 개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특히 정보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 마인드 해킹이라는 것이 영화에서처럼 극단적인 정신지배는 아닐지라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규 박사님,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적 영향력 행사가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한계는 없을까요? 물론 한계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매우 복잡하고 개인의 가치관이나 경험, 현재의 심리 상태 등 수많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시적인 행동 변화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한 개인의 근본적인 신념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다만 지속적이고 교묘한 자극은 분명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상규 박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업들이 아무리 정교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 해도 모든 소비자가 그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죠. 소비자들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광고나 설득의 의도를 간파하기도 합니다. 다만 정보 비대칭이 심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지는 특정 상황에서는 마케팅적 마인드 해킹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 판매나 건강 관련 제품 광고 등이 그렇습니다. 네,
특정 상황에서의 취약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미 교수님, 사회적 차원에서 이러한 마인드 해킹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고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사회적, 법적 규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시민사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집단적 맹신을 경계하는 것이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임병철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기업들이 마케팅 활동을 함에 있어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과 조종하는 것 사이의 경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윤리적 책임에 대한 고민도 깊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민감한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장점만을 부각하고 단점을 숨기거나 불안감을 조성하여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투명성과 정직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임병철 교수님 말씀처럼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에서도 내담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만약 심리적 기법이 누군가를 조종하거나 착취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명백한 윤리 위반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때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인드 해킹이라는 것이 진짜로 가능한가? 라는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세 분의 최종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규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 생각에는 완전한 의미의 마인드 해킹, 즉 타인의 정신을 완벽히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마인드 해킹, 즉 특정 상황에서 심리적 기법을 통해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클 수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의 마음을 해킹하여 구매를 100% 유도하는 마법 같은 기술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매 확률을 높이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는 일종의 설득적 마인드 해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효과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개인보다는 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더 주목합니다. 개인의 마음을 완벽히 해킹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특정 정보나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사회 전체의 인식이나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집단적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마인드 해킹은 단순히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특정 컨텐츠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의 관심사를 형성하거나 정치적 이슈에 대해 특정 프레임을 제공하여 우리의 시각을 형성하는 것도 일종의 마인드 해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화된 콘텐츠 추천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영향력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가스라이팅의 경우 주로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반면 마인드 해킹은 더 넓은 사회적 관계망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직장에서의 집단 동조 현상이나 특정 문화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주입되는 과정 등이 그렇습니다. 이는 때로는 긍정적인 사회화 과정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지만 제한적인 영향력 행사는 분명히 가능하며 그 파급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인드 해킹의 가능성과 그 이면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논의를 나눠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마인드 해킹은 영화 속 이야기처럼 단순한 공상만은 아니며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그 원리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악용될 경우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비판적 사고 능력과 윤리적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현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